안녕하십니까. 저는 셰퍼드 멀런의 김남은 변호사입니다. 저는 그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프레젠테이션 할 그 토픽은 그 미국 패턴 그 특허 소송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US 그 PTO 미국 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Inter-Parties Review라는 제도에 대해서 IPR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Part 1으로 그다음에 미국 US Patent Litigation에서 설명드리고 다음 기회에 Part 2에서는 그 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IPR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Part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그 특허 소송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플레인티프가 있습니다. 그 원고죠. 그 첫 번째 그 타입은 practicing entity라고 하는데 그 practicing entity는 특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플레인티프입니다.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경쟁사가 되겠죠. 경쟁사가 이제 자기의 특허를 이제 경쟁사가 자기의 특허를 이제 infringe 한다고 믿고 그거를 소송을 겨뤄오는 경우입니다. 두 번째 second type of plaintiff는 이제 non-practicing entity, 그러니까 NP라도 그러고 또 TROL이라고도 그러고 한국말로는 특허 괴물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. 그 경우에는 이제 이게 NP, non-practicing entity가 말했듯이 이제 직접 이제 물건을 안 만드는 회사죠.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안 만드는 대신 그 특허를 사거나 라이센스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드는 디펜던트를 이제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거를 NP라고 합니다. 이제 N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그 같은 패턴트를 가지고 여러 디펜던트를 소송을 하고요. 그러니까 샷건 어프로치라고 그러죠. 그냥 한 패턴트를 가지고 뭐 7, 많은 경우에는 뭐 20, 어떤 경우에는 한 뭐 40, 50 그 디펜던트를 같이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소송을 또 제기를 어디서 하냐면 그 파일을 플레인티프한테 프렌들리한 디스트릭트, 이스턴 디스트릭트 오브 텍사스나 뭐 델라웨어나 그런 데서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죠.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 특허 소송은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데 그러니까 뭐 적게는 뭐 한 100만 불도 들 수 있고 많은 경우에는 뭐 2.5 어떤 경우에는 뭐 5 밀리언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리티게이션 코스트를 감안을 해서 그것보다는 좀 싸게 책정을 해서 저 상대편한테 로열티를 요구를 합니다. 그걸 가지고 이제 라이센스를 니고시에이션을 시작을 하죠. 그리고 대부분 빨리 세틀먼트를 해서 자기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소송을 취하하는 그런 스트래티지고요. 그 다음에 거의 트라이얼까지 가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. 트라이얼까지 가면 자기네들도 코스트가 높아지고 또 리스크도 또 커지니까 그거를 선호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또 리티게이션 펀드의 돈을 받아서 이런 소송을 걸어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쓰는 변호사도 컨틴전시 베이스로 해서 자기의 코스트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특허 소송은 어디서 벌어지는지 두 가지 플레인티프가 소송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US Federal District Court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이라고 ITC,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Federal Government Agency인데 여기서도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Federal District Court
이제 대부분이 Federal District Court에서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는데, 그거는 Federal District Court는 미국 주마다 적어도 한 군데는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그런 큰 그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네 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 같은, 제가 이제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도 있고,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도 있고, 그 다음에 Northern District도 있고, Eastern District of California, 그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. 네 디스트릭트. 그리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볼 때 전체 패턴 케이스의 67%가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델러웨어에 있는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파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이 그 세 스테이트에서 그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.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이제 진행하는 소송은 만일 플레인티프가 이제 원고가 이길 경우 lost profit이나 아니면 reasonable royalty를 받을 수가 있고,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죠. 그 다음에 만약 그게 고의적으로 소송 infringe를 특허를 침해를 했다고 판정이 되면 그 경우에는 3배까지 그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인정션이라 그래서 물건을 못 팔게 만드는 그것도 코트에서 오더가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77%의 그 디스트릭트 코트 케이스에서는 그 배심원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jury trial이죠. 77%. 나머지는 23%는 이제 bench trial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저지가, 판사가 결정하는 거는 그렇지만 상당히 적은 한 23%밖에 안 됩니다. 디스트릭트 코트 리티게이션의 특징은 굉장히 그 기간이 긴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.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트라이얼까지 가는 케이스는 해서 한 미디안이, 그러니까 미디안이 한 914 days가 걸리고요. 그리고 적게는 한 1.5 years부터 길게는 한 5.5 year까지 가고, 그러니까 한 2년 반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디스트릭트 코트 케이스의 특징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. 미국 특허 소송에 적게는 한 1 million에서부터 높이는 한 2.5 million까지, 어떤 경우에 복잡한 케이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될 수도 있고요. 그게 이제 변호사 비용만 그렇고요. 나머지 이제 expert fee 그런 게 거기다 더 add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어떤 샘플, 어떤 example 그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코스트는 급한 레이트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아웃컴이, 그러니까 결과가 프리딕트하기 힘들다, 그러니까 uncertain하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. 그게 왜, 그 중에 이유가 왜냐하면 그 주러가 많은 경우에 그 테크니컬이나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냥 레이맨 주러라 그러죠. 가 결정하는 게 많으니까 진짜 테크놀로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,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일 고의적으로 willful infringement finding이 나오면 3배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uncertainty가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디스트릭트 코트 외에도 아까 ITC에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, ITC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ITC에서는 그 monetary damage, 그러니까 돈을 로열티나 아니면 reasonable profit, lost profit을 주는 거는 오더는 못 주지만 importation을, 그러니까 포트에서
그 수입돼 들어오는 거를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General Exclusion Order라고 그러고요. 그거를 이제 ITC에서 그 오더를 내릴 수가 있고, 또 하나의 ITC 리티게이션의 특징은 그 속도가 그 District Court Litigation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라서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결과가 나오고, 그 다음에 그 배심원이 없이 그 experience된 그 저지들이, 그 ITC 저지들이 Administrative Law Judge라 그래서 ALJ라 그러는데, ALJ에 의해서 결정이 나니까 더 아웃컴이 좀 더 predictable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그 미국 특허 소송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. 이 다음번에는 그 USPTO, 미국 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IPR의 제도에 대해서, 그리고 그 IPR 제도를 미국 특허 소송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